제가 그때 8월 20일 날 올해 벼 작황이 풍년이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은 수량이 높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량이 이렇게 떨어지는 한 해가 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재배법이나 재배 방법을 달리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벼 재배 면적이 해마다 2만 헥타씩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재배 면적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정부에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타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에 대한 권장을 했고, 지금은 어떤 작물을 재배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죠? 가루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이 여러분들 보시면 21년도에 재배 면적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20년도에 흉년이 와서 쌀 가격이 25% 폭등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벼 재배 면적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시바당 생산량이 작년에 523kg에서 통계청에서 보고한 게 올해 524kg를 보고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시바당 생산량이 높은 걸로 보고를 했다가 11월 15일자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올해 수량이 더 높습니까? 아니요. 올해가 작년보다 수량이 높았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통계청에서는 작년보다 수량이 높은 걸로 보고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11월 15일 날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총 생산량은 재배 면적이 줄었고 또 시바르당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량 자체도 3.2%가 줄었습니다. 시바르당 수량은 충남이 높습니다. 그것은 충남이 재배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기온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 겁니다. 이 전라도 지역 쌀이 밥맛이 떨어지는 이유가 일교차가 크질 않고 고온에서 등수기 되기 때문에 수량이 떨어지고 미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비교해보면 본년이 25.8도입니다. 평균 기온이. 전년에 비해서 2.2도, 평년에 비해서 3.6도가 높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벼는 등수할 때 출수하고 나서 40일 동안의 평균 기온을 얘기합니다. 평균 기온이 22도였을 때 가장 수량이 높게 나옵니다. 22도 내외였을 때 쌀알의 천립중, 무게가 증대가 됩니다. 수량 구성 요소는 수수, 영화수, 등수비율, 천립중, 요 네 가지가 수량의 4대 구성 요소인데, 출수하고 나서는 이 천립중이 수량 결정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 임실비율이라고 해서 등수비율 자체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 시기에 온도가 높으면 수량과 미질이 떨어지게 되어버립니다. 벼는 출수하고 나서 쌀알의 길이는 6일 정도 되면은 완성이 되고요. 쌀알의 너비, 두께는 보통 12일에서 14일은 완성이 됩니다. 쌀알의 천립중은 25일까지 직선적으로 올라가고 31일까지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35일을 정점으로 해서 쌀알의 천립중 무게가 떨어지게 돼버립니다. 초기에 온도가 27도가 돼버리면 더 빨리 큽니다. 그렇지만 뒤로 갈수록 생장이 더뎌지고 쌀알이 물러지면서 가운데가 구멍이 생겨버립니다.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 그래서 낮은 온도, 보통 22도 이하였을 때가 쌀알의 천립중이 증대가 되고 신부백이 없게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올 같은 기상 조건에서 이쪽 전라도 지역에서는 평균적인 등수기간대 온도가 거의 26도 이상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량이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1도와 27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쌀알의 신부백 발생이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생산한 벼하고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쌀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올해 쌀을 매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년 쌀을 매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는 쌀알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면 밥맛이 떨어집니다.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줘도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지만
온도가 높으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고 심부백 발생이 많아집니다. 수량도 떨어지지만 이런 미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래 쌀은 전반적으로 맛이 없습니다. 또 심부백 발생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벼가 출수하고 나서 초기 쪽에 12일 요때는 좀 온도가 높은 것이 좋지만 후기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게 좋아요. 아까 제가 22도 이하라고 했었는데 낮에는 26도, 밤에는 16도, 낮과 밤의 일교차가 보통 10도 정도 차이가 나야 돼요. 근데 이쪽 전라도 쪽에서는 낮과 밤의 일교차 차이가 등숙기, 후기 쪽에 가도 차이가 덜한 거죠. 그래서 천리중이 적게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2도 내외였을 때 쌀 아래 심부백이 없지만 고온에서는 심부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22도에서 1도만 높아져도 수량이 5%씩 떨어지고 심부백이나 품위가 6%씩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심부백미 발생이 21.5도에서 24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고요. 특히 올 같은 기상 조건에서는 심부백 발생이 더 많아지는 거죠. 자, 심부백 발생이 많아지면 뭐가 높아진다고 했죠? 단백질 함량이 높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올 같은 기상 조건에는 심부백도 많고 단백질 함량도 높아서 밥맛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천리중의 무게를 보면 21.5도에서 22.1g 나갔던 것이 24도에서는 20.8로 천리중의 비중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올 같은 기상 조건에서는 수량이 높게 나올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청의 자료에서 올해 수량을 딱 봤을 때 이거 안 맞는데?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 이제 통계청에서 다시 발표를 했었고, 또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도 올해 수량이 중수되었다는 생각을 안 갖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온난화에서 점차 온도가 높아지면 쌀의 생산량, 수량은 점차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심복배, 유백리, 심백, 복배, 또 이런 그 불완전입 자체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심부백이 발생이 늘어나는 것은 전분을 추적하는 효소의 활력이 떨어져서 전분 아밀라제가 분해를 하기 때문에 심부백 발생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고온이 지속이 되니까 잎끝이 울긋불긋해지는 현상, 비절 현상도 나타나고 비록기도 모자라는 이런 현상이 올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대별 평균 기온을 분석을 해보면요, 평야지에서 26.9도가 나왔고 산간 고냉지에서 23.1도가 나왔습니다. 쌀의 수량은 평야지에서 일반적으로 수량이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기상 조건에서는 평야지보다 산간 고냉지에서 수량이 더 안정적으로 나오는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야지에서는 온도가 높았어요. 반면에 산간 고냉지에서는 등수 적산 온도 평균 기온이 22도에 근접하기 때문에 올 같은 기상 조건에서는 산간 고냉지 쪽에서 더 수량이 덜 떨어진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35도의 온도에 가버리면 불임이 되고 30도가 넘어버리면 천리중의 감소, 심부백 발생, 단백질 함량 요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적으로 고온에 의한 문제점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임이 돼버리면 이렇게 쭉제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벼를 수확을 하고 나면 올해 수량도 적었지만 뒤에 나가는 벼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쭉쟁이들이 그 온도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가 출수기가 3일에서 5일 정도 빨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생종은 뭐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예, 온도에 의한 영향을 받는데 중간생종으로 갈수록 광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했잖아요. 올해 일조도 좋았고 온도도 좋았기 때문에 출수기가
굉장히 빨리 전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벼를 재배해야 될 것인가 보면은 이양 시기를 늦춰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진흥청에서 조사한 것은 05년도에 2005년도에 조사한 거하고 18년도에 조사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출수기를 뒤로 늦춰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수기를 늦추지 않고 고온에 의해서 등수기 돼버리면 아까 천립중의 감소 또 임실 비율의 문제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양 시기 자체를 뒤로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미품이나 영호진미, 미호는 아시죠? 이런 품종들이 중만생종 품종입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품종들, 백옥향, 만복, 향진주, 다품 이런 품종들은 만생종 품종입니다. 그래서 만생종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이제는 만생종 품종이 나오는 거죠. 왜 충남에서 이러한 만생종 품종을 개발을 했을까요? 이거 외에도 충남에서 개발한 것들은 출수기가 다 늦습니다. 그 이유는 벼가 출수하고 나서 40일 동안의 기온을 봤을 때 충남 지역에서 평균 기온이 22도 되는 벼 출수하는 시기가 8월 27일 내지 28일입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는 만생종 품종을 개발했는데 여러분들이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고온에 등수기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양 시기를 뒤로 늦춘다든가 아니면 출수기가 늦은 이런 품종들을 재배를 해서 출수가 늦게 하는 것이 앞으로 고온에 의해서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출수기가 8월 15일을 중심으로 해서 출수가 돼버리면 고온에 의해서 천립중이 감소가 되고 신복백의 문제가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품종들처럼 출수기가 늦게 출수가 되면 평균 기온이 22도 내외에서 40일 동안에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품종들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품종들에도 단점이 있어요. 그 해에 기온이 떨어지거나 일조가 부족해버리면 등수계 또한 문제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품종들을 저는 충남의 천안 위쪽 지역에는 저는 권장을 안 합니다. 이 아래 지역,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이 가장 재배에 적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들을 재배할 때 충남에서는 5월 15일 이전에 이양을 하라고 합니다. 이 전라도 지역에서는 제가 유튜브에도 5월 말에 이양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양 시기를 늦추거나 만생종 품종 재배하는 것이 앞으로 온난화에 가장 큰 대비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